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모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들이 이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가 강화된 탓에 낙찰률이 떨어지고 경매 물건만 점점 쌓여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 홍경표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 경매 물건들이 크게 늘어났다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경매 시장에 나온 아파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GG옥션의 10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493건으로 전달 대비 한 19%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이는 2020년 11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건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 수도권 지역의 경매 건수가 상당히 급증을 했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80건으로 2015년 4월 401건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9년 만에 최다치를 나타냈고요. 네, 서울에서도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졌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게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고금리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대거 출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는 등 통화 정책 전환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가 계속되는 데다가 아파트 가격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잘 오르지는 않고 있어서 네. 경매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매수세 위축이 심화하면서 또 매물이 쌓인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네. 서울 낙찰률 같은 경우는 41.3%로 전달보다 4.3%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 그만큼 아파트 경매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그나마 인기가 있는 지역하고 네. 또 비인기 지역으로 나눠서 보면요. 맞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만 유독 강남을 비롯한 특정 매매 시장에서 인기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네네. 경매 시장에서도 이 서울 외곽 지역,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노도강 지역에서 유달리 이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낙찰률도 약세를 나타냈고요. 유찰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낙찰률을 끌어내리는데 일조했습니다. 제가 이 노도강 지역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삼각산 아이온 아파트입니다. 일명 노도강 지역에 속해 있고요. 1,300여 세대로 지어졌고 2003년에 만들어졌으며 미아 뉴타운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중 하나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유찰되었고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이 40평형대가 6억 원대에 나왔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고 있고 워낙 서울에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있는 이 삼각산 아이온 아파트와는 달리 강남권에서는 경매 시장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개포주공 6단지 사례인데요. 이 개포주공 6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삼각산 아이온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좀 옛날에 지어졌어요. 1980년대에 지어졌고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매 시장에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물건이 나오자 감정가 대비 5억 원 이상 비싼 가격에 주인을 찾았습니다. 상당히 삼각산 아이온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전문가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남권 아파트와 좀 외곽 지역 아파트를 비교해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강남권 아파트는 지금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즉 감정가보다 더 높게 낙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래가 그나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 호가나 실거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도 그만큼 좀 더 고가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런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구잖아요.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그 조합 설립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안 되는데요.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또 예외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자금 출처나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도 있고,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구역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매 시장에서는 시세보다 더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근데 외곽 지역, 특히 이제 노도강 아파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외곽 지역 아파트들은 지금 뭐 평균 낙찰가율이 8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2회 정도 유찰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양극화가 나타나는 현상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대출 규제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지난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그 금액대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강남권 아파트는 아무래도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뭐 대출 규제나 금리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이런 외곽 지역 아파트들이 이런 대출이나 금리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 외곽 지역은 경매 시장 분위기가 유독 좋지 못하다라는 내용 살펴봤고,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비싼데도 이 인기가 식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강남 불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경매 시장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 낙찰된 그 서울 아파트 2채 중 1채는 강남권 아파트로 나타났습니다. 예.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재건축과 신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매 시장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예. 10월에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는 모두 48채가 낙찰가율 100% 이상 가격에 거래가 되는 모습인데요. 네. 48채 같은 경우는 응찰자가 몰리면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중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소위 강남 3구에 주소를 둔 아파트는 모두 24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강남권 아파트인 셈이고요. 네네. 거기다가 10월에 낙찰가율 상위 10위에 오른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강남권 소재였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강남구 일원동 푸른마을 60제곱미터는 12명이 몰려서 감정가보다 2억 5천만 원 가량 높은 14억 5,221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83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응찰자가 19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현금 부자들이 선호하는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와 함께 신축 단지도 동시에 인기를 끄는 것이 강남 수요를 좀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도 시작하고 네. 했으니까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경매 물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극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부동산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 침체를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물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매수 심리도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매 물건이 좀 적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계속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네. 앞으로 이 아파트 경매 시장 전망 이주연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에게 물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일단 경매 물건은 한동안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준금리가 뭐 살짝 낮아졌다 하더라도 시중은행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또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경매 등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금리가 살짝 내려간다고 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경매 물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직은 대출 규제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강남권 아파트 외에 그 비강남권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낙찰가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강남권 아파트가 약간 강세는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90% 낙찰가율 부분에서는 90%대를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제 낙찰률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낙찰률이라는 것은 진행 건수 대비 얼마나 낙찰이 됐는지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낙찰률 면에서도 사실 이제 뭐 지금 서울 아파트가 뭐 30%대, 40%대 이러고 있습니다. 즉 10건이 경매로 나오면은 뭐 한 3건 내지 4건만 낙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뭐 경매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옥석가리를 통해서 약간 구축 아파트나 좀 외곽 아파트들은 약간 거르는 관망하는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경매 시장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이유는 매매나 이런 매도 효과보다는 싸게 매입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소한 이제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거를 실수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돈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실 줄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 매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거래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지에 따라서는 그 높은 매도 호가를 유지하는 단지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시세로 판단하고 그거 대비해서 내가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거래된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부동산 경매 시장 분위기 홍경표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생생한 부동산 현장 소식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